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이제 11월 달 막바지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11월 달이 마무리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이제 한 달이 남았죠. 2020년도. 그죠? 한 해의 좀 마지막 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다행히 시장이 좀 투자가들에게 많은 수익 선물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렸던 주식들에 대해서도 좀 운이 좀 따라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 좀 터졌죠. 그죠? 녹십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녹십자 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케미칼 시세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제약의 어떤 빅사이클을 좀 준비해야 된다 해서 이제 CMO와 mRNA 관련된 주식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녹십자든 22만 원에서 24만 원대 이걸 놓쳤다면 녹십자 홀딩스에서 사셔라. 그때가 2만 4, 5천 원대였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64만 원에 추천드리고 아직도 지금 생방송에서 제가 가져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CMO를 알고도 놓쳤다면 RNA를 잡아라. mRNA.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 mRNA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기존 바이오 제약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중심이 될 거다 해서 이제 올릭스 여러분들에게 뭐 에스팜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제약에서 방송 통해서 이쪽 공략하신 분들은 매우 큰 수익률이 터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공략하신 분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좀 중심이 좀 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준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제가 반도체 관련되어서 이제 낸드에 투자할 때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SK 하이닉스와 이제 테스, KC텍, 뭐 엑시콘 이런 것들 추천 좀 드리고 나서 시세도 같이 터지긴 했는데 이제 아직 순환이 좀 제대로 돌지 않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5G 정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 12월 달과 이제 내년도 1, 2월 달 정도를 좀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이제 녹십자 홀딩스, 그리고 뭐 바이넥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케미칼 이쪽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이 나신 분들, 그리고 반도체 낸드 투자하셔서 SK 하이닉스, 그죠? 테스, KC텍, 엑시콘 투자해서 또 큰 수익이 나신 분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디에서 또 이만한 수익을 좀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5G가 될 것 같다. OLED와. 그리고 트레이딩 대상으로서 중국 소비주도 시진핑 방안이 뭐 미뤄지기는 했으나 카지노나 면세점 관련된 주식들도 중장기 바닥은 좀 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공략 대상에 좀 12월 달에는 좀 포함시켜야 된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는 LG화학 배터리 분사를 기점을 전후로 해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방송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전략 관련된 부분들이 뭐 새로 등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IT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 이 쌍두마차 전략, 그러니까 수익의 핵심 키워드 연말 연초. 이거 2300 붕괴됐었던 자리에서 제가 바이오 제약 여러분들에게 제2의 빅사이클이 터져야 되니까 시장 도망가지 마시고 이거저거 하지 마시고 핵심을 찔러라. 그래서 CMO하고 mRNA 관련된 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하셔라. 그래서 제넥신 하지 말고 올릭스 하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시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뭐 SK 케미칼 30만 원대 초반대에서 지금 벌써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그리고 올릭스가 이번 주에 뭐 활용 점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사이즈가
저는 이제 5G에서 또 나올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시장은 수익 나신 분들이 한 템포 좀 숨고르기를 좀 잘 하시고 주도주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낙폭주 쪽에서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고 그 지금 당장 움직이진 않지만 이제 연말과 내년도 초에 좀 기대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좀 구조적인 어떤 변화에 좀 중심에 설 수 있는 주식들 쪽으로 선택과 좀 집중을 한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한번 지수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지난주 금일이 이때였었잖아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2558로 마감됐던 시점에 지수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전략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나요? 지수는 무조건 이제 2700 갈 거다. 또는 아니다. 2200, 2100을 깨러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전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코스피 2460 요거 깨지기 전까지 그냥 상방을 열어놔라. 끝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에 그냥 주도주 쪽으로 왕주도주 쪽으로 순환매 하셔라. 그래서 내가 CMO를 놓쳤다면 mRNA를 공략하셔라. 올릭스를 사셔라. 이거 55,000원, 57,0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제가 전략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 RNA 관련된 내용들 최근 들어서 하나 둘씩 나오죠. 여러분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 임상 관련돼 가지고 55세 이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90% 예방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 있고.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글로벌 임상을 하겠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좀 의구심이 다시 좀 생기는 분위기로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뭐가 부각받을까요? 백신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백신을 생산해야만 이 사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DNA 백신, 이노비어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되죠. DNA 경쟁에서 밀렸죠. 아데노바이러스와 존슨앤존슨은 어떤 겁니까?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 그 단백질 제조업은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mRNA예요. RNA. 모더나, 화이자, 케어백, 산오비, GSK. 몸값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임상 지원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야 그러면은 mRNA가 더 귀해지잖아. 앞으로 바이오 제약의 패러다임은 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장악할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시작하면서 셀트리온이 180회 터졌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만큼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면요. 바이오 제약 분야는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기존 시장을 잠식해버리거든. 더 나은 치료제가 나오고 더 나은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저나 시청자분들이나 TV에 나오는 다수의 전문가들이나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많은 의견 중에 되게 작은 요인, 투자는 전혀 생각할 필요 없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FDA와 유럽, EMA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결론이 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괜히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고 테마는 그냥 테마일 뿐인 거.
잡혀야죠. 숫자가 잡혀야죠. CMO는 잡히죠. mRNA 잡힙니까? 잡히잖아요. 해외 논문 지금 벌써 2번이나 실렸습니다. mRNA와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7월 20일자 하고요. 9월 말에 2번에 나눠 실렸거든. 보신 분도 있습니까? 보시고서 mRNA 관련된 투자하신 분들 계십니까? 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생방송 선생님들 보여주면서 올릭스를 왜 사야 되는지, 녹십자 홀딩스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 막 해외 사이트 번역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었거든. 앞으로 DNA 시대가 끝날 거다. RNA가 도배될 거다. 그리고 바이오제약에서 실컷 수익 낸 다음에 IT 반도체와 그 다음에 5G 쪽 순환매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게 저희 전략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하신 분들은 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못하신 분들은 이제 뒤늦게 따라가지 말고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됐으면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를 쳐주고 고마워해야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배울 건 배워야죠. 길을 닫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줄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잠깐 증가한 거는 셀트리온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거래대금 합쳐서 8조입니다. 양 거래소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39조의 거래대금이 지금 24조로 15조가 줄었습니다. 뭐죠? 경계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이제 슬슬 어떤 경계감? 자, 셀트리온이 있었던 이슈가 터졌던 시점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회성이라는 얘기죠. 일회성. 잠깐 반짝이었던 거. 근데 전체적인 거는 거래대금이 줄고 있더라. 어디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그러면 종목수 늘려야 됩니까? 늘리면 안 돼요. IT 반도체에 있으면 제일 좋은 거 1개. 5G 있으면 5G에서 제일 좋은 거 1개. 바이오제약 있으면 바이오제약에서 제일 좋은 거 1개.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똘똘한 한 채 남기고 하잖아. 그럼 강남에 있는 아파트 남기고 나머지 매도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 섹터 내에서 최고만 하려고 해야 됩니다. 거래대금 줄어들면.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은 뭐냐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연준의 어떤 부양책들 이런 것 때문에 기대층이 남아 있어서 하락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무작위로 매수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너도 나도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한계치 봉자가 주식들도 분명 있을 거고. 그래서 따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안 돼요. 돈이 붙을 땐 따라가도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 나온 주식들이나 기간 조정이 나온 주식들만 이제 해야 되는 시장으로 간다. 12월 달은 세금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익 변형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에서 시세 많이 터진 주식들은 끝까지 먹으려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절반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3분의 2가 됐든 수익을 병행하시면서 현금과 주식에 대한 비중을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대금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락장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락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다시피 2460이 무너져야 상승이 소멸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나오는 등락은 감내하셔야 됩니다.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방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조심하면서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은 2610 만약에 if 2610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 종가상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2610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2550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90.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60포인트에서 70포인트 단위로 나눠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2610이면 위쪽으로 한 2680이면 2690. 거기서 또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또 60에서 한 70포인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썰듯이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서는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60포인트에서 70포인트 단위로 끊으시고 if 만약에 2610 라인이 깨지면 기본적으로 2550까지는 열리겠구나. 2550이 만약에 깨져요. 그러면 또 다시 60에서 70포인트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분간 대응을 하셔라. 지수에 대한 기준을 잡으실 때.
그리고 2460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는 현금 우위입니다. 저점 매수 함부로 하지 않고. 간단하죠. 근데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기준 일단 제가 제시해 드린 거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진짜 다 대응하고 있어요. 뭐 상방 하방 이런 거 예상 안 합니다. 기준 라인 딱 긋고 여기 위에서 그냥 순환매 계속 돌리고 기준가 붕괴되면 아예 매매 안 합니다. 그쪽은. 차라리 기준가 회복된 다음에 해도 돼요. 애매하면 전 차라리 현금이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전 베팅 안 합니다. 완전히 유리한 구조에 있을 때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내가 완전히 유리한 구조에 있었을 때 전 투자해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식을 할 때 오래 남으려면. 그래서 시장의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좀 보면 지금 CMO 관련된 주식들이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식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79만 9천 원인데 79만 9천 원인데 이제 옆으로 기간 조정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신고가 갈래?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79만 9천 원에서 여기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가봐야 되는 거고 기간 조정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등락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장이 무너지는 자리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그죠? 자, 이걸 좀 그림에서 없애주면 자, 지금 79만 9천 원이면 이제 직전 고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예측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도 않고. 근데 저는 결국 이건 넘어가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64만 원짜리에서 실전에서는 잡아줬거든요. 정확하게 63만 5천 원, 63만 3천 원에 잡아줬는데 쭉 가져가고 있는데 전고점을 언제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시장 여건이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이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계속 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CMO로만 평가받던 시기예요. 위탁 수주 받은 거. 근데 이제는 CMO만 있는 게 아니라 CDMO도 있고 CRO도 있고 없던 꿈을 지금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모멘텀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여기 삼성 지배구조 관련돼서 삼바도 주가를 올리는 게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얼마까지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별로 예상하고 싶지도 않고 맞출 자신도 없습니다. 대신 조정이 나오면 전 제일 먼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돼서도 항체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조건부 승인 얘기가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죠? 이 어마어마한 시세가 터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항체 치료제 조건부 승인해봤자 환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국내에서는 무료로 준다고 하고 원가에 준다고 하고 해외 쪽에서는 해봤자 예방자가 많지 환자가 더 많냐 그런 논리로 접근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테슬라를 전기차로 보면 지금 밸류 쳐줄 수가 없죠.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150조가 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인데 테슬라는 550조가 넘어요. 1년에 자동차, 전기차 판매하는 게 35만 대, 40만 대밖에 안 되는 차가. 그럼 그게 전기차로만 밸류를 쳐줄까요? 아니에요. 플랫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를 플랫폼으로 보고 있어서 그러면 전자기기, 움직이는 전자기기, 아마존처럼, 구글 앱처럼, 아이폰 앱처럼.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시가총액 5개 합친 것보다 더 크죠. 바이오 제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제 판단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더니 원화 강세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건 불리해. 근데 반도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이오도 있네. 바이오 저 밸류를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글로벌로 가겠구나. 즉 대한민국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코로나를 계기로 저는 발생이 됐다. 그러면 더 많은 인덱스 펀드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니, 즉 반도체, 대한민국 그냥 반도체 코리아였는데 바이오 제약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성해야 되는 펀드들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려한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다. 그냥 항체 치료제 저 재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전기차로 바라본 게 아니라 테슬라를 플랫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밸류를 쳐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존이 여러분들 지금 밸류를 형성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익으로? 플랫폼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게 바이오 반도체 코리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이오 코리아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에 구성한 인덱스 자금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 밸류를 미리 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전 바이오 제약하고 IT 반도체 계속 메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미약품 하면 옛날에 랩스커버리 바이오 베터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한미약품이나 한미 바이오 사이언스. 근데 뭐 때문에 움직이죠? 그죠? 한미 사이언스.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평택에서 자기들도 이번에 CMO 미생물 이용해서 시복도 생산할 수 있다. 뭐에 반응하죠? 코로나에 반응하잖아요. 뭐에 반응하죠? CMO에 반응하잖아요. 녹십자나 SK케미칼이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런 주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죽은 겁니까? 계속 대장을 찾는 거지. 그죠? 그래서 CMO 관련된 섹터들은 죽기보다는 고점에서 등락 조정이 반복되는 거다. 그리고 저는 다시 간다. 그리고 셀트리온 이번에 치료제 쪽 관련돼서 일단 위로 올라오면서 바이오제약 전체에 대로 확산이 됐는데, 플랫폼,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좀 던져지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쪽에 제일 먼저 친숙해졌잖아요. 근데 승자는, 그죠? 전 mRNA를 기반으로 한 모더나나 화이자가 우선순위에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mRNA와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도 JP모건 컨퍼런스 콜에 핫한 주제가 전 될 거라 보거든요. 여러분들 내년도 1월달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mRNA 관련된 주식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올릭스도 어마어마한 시세가 좀 터졌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그죠? 그리고 에스트팜, 그죠? 이런 업체들이 그 차기 주자가 되지 않겠느냐. 전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은 지금 잠깐 기술 반등이 나온 거라 보고 추세 돌리기는 어렵다. 이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건 조금 부담되죠.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 하면 되고, 이런 걸 못 샀으면 K스택 같은 거 공략하면 된다고 봐요. 밸류 부담이 좀 적은 것들. 그 다음에 SK그룹이 참 잘하고 있는데 SK 머티리얼즈 이번에 저는 OLED 소재 쪽 관련된 매출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MLCC에서 이제 전장 부품 쪽 MLCC 쪽으로 범위를 확장하기 때문에 부품 수가 10배 이상 늘어나요. 이게 성장 동력이 장치게 됐으면 밸류 다시 쳐줘야죠.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KMW 5G 관련된 72,300원 안착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솔리드, 이노, 와이어리스. 그래서 보면 유비커스 같은 주식들은 지금 먼저 시세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60일선 넘어가는 흐름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60일선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니까 5G 전체적으로 보면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5G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공략 타이밍이 이번에 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12월 달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이 좀 눌린 구간을 잘 이용을 해서 5G는 12월 달에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말 좀 맞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우투자였습니다.